홍익인간과 종교. 1강 홍익인간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권천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 유산인 홍익인간 사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홍익인간, 이 네 글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참 아름다운 말이죠. 이 사상은 고조선 건국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건국 이념이자 지금도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 이념으로 명시되어 있는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은 분들이 홍익인간을 그냥 추상적인 구호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상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종교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살아있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강에 걸쳐 이 홍익인간 사상의 의미와 그 종교적 관련성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2강 홍익인간의 기원 단군 신화 속으로. 자, 그럼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어디서 처음 나온 걸까요? 이 말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단군 신화로 돌아가야 합니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라는 고려시대 문헌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환인의 아들 환웅이 천상에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며 생각합니다. 저 아래 인간들을 구제하고 널리 이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 환인으로부터 천부인 3개를 받아서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환웅이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는 거죠. 홍익인간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는 이 숭고한 뜻이 바로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우는 근본 정신이 된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관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3강 현대 한국의 교육 이념으로. 자, 그럼 고조선 시대의 이야기가 현대 한국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홍익인간은 지금도 살아 숨쉬는 우리의 교육 이념입니다. 1948년에 제정된 교육기본법 제2조를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홍익인간이 단순히 한국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이라는 표현을 보세요. 우리 민족의 이익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인 거죠. 수천 년 전의 사상이 21세기 현대 교육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홍익인간 사상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4강 홍익인간은 종교인가 철학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홍익인간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홍익인간은 특정 종교의 교리일까요? 아니면 종교를 초월한 철학적 사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홍익인간은 특정 종교의 전유물이라기보다는 한민족의 정신적, 철학적 바탕을 이루는 보편적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상은 여러 종교적 맥락에서 해석되고 발전되어 왔어요. 예를 들어 대종교 같은 경우는 홍익인간을 자신들의 핵심 교리 체계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홍익인간의 정신이 기독교의 이웃사랑, 불교의 자비 같은 다른 종교의 핵심 가치와 통한다고 보기도 하죠. 제 생각에는 말이죠, 홍익인간은 종교와 비종교의 경계에 있는 독특한 사상이에요. 종교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순수하게 인본주의적 철학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유연성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5강 대종교와 홍익인간. 이번 강의에서는 홍익인간 사상을 중심 교리로 삼고 있는 대종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종교는 1909년 나철 선생이 창시한 종교인데요. 단군 신앙을 계승한 근대 민족 종교입니다. 이 종교에서 홍익인간은 단순한 이념이 아니라 삼일사상이라는 교리체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대종교에서는 삼신사상을 중심으로 이론 철학과 실천 철학을 전개하는데 홍익인간이 바로 이 교리의 실천적 측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종교의 경전 중 하나인 원신사기에서는
홍익인간이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하면서 이를 신의 뜻을 실현하는 인간의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건 말이죠. 대종교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홍익인간 정신이 단순히 종교적 교리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실천적 동력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 사상이 가진 사회적, 역사적 힘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강 민족 종교와 홍익인간의 부활.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기에 홍익인간 정신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바로 민족 종교들을 통해서였습니다. 대종교뿐만 아니라 동학, 천도교 같은 민족 종교들은 모두 홍익인간과 유사한 정신을 핵심으로 삼고 있었어요. 동학의 인내천 사상, 즉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생각도 따지고 보면 모든 인간을 귀하게 여기고 이롭게 하겠다는 홍익인간의 정신과 맥이 닿아있죠. 이 시기에 민족 종교가 급속도로 성장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일제에 의해 우리의 정체성이 말살당하고 있던 그 시기에 사람들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적 뿌리를 찾고 싶어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뿌리가 바로 홍익인간 사상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민족 종교들이 단순히 종교 활동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독립운동, 교육운동, 계몽운동의 중심에 섰어요. 홍익인간 정신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민족의 독립과 민중의 계몽이었던 거죠. 홍익인간이 저항과 해방의 정신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7강 초종교적 보편 가치로서의 홍익인간.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홍익인간 정신을 특정 종교의 틀을 넘어선 보편적 가치로 볼 수는 없을까요? 많은 학자들과 종교인들이 바로 이런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생각해보세요. 이게 홍익인간 정신과 다른가요? 불교의 자비 사상,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대승불교의 보살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의 자카트, 즉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의무도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 홍익인간이 말하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모든 위대한 종교와 사상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거죠. 인류의 이타심, 박의 정신.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홍익인간은 특정 종교에 속한 교리가 아니라 모든 종교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윤리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홍익인간 정신이 종교 간의 대화와 화합을 위한 공통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종교다원 시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홍익인간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8강 홍익인간의 실천 마이너스 어떻게 살 것인가? 이론은 충분히 이야기했으니 이제 실천의 문제를 고민해봐야겠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홍익인간 정신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홍익인간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널리 이롭게 한다는 건 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 미래 세대까지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홍익인간의 실천입니다. 지금 내가 버리는 플라스틱 하나가 미래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는 거죠. 공정무역 제품을 선택하는 것, 약자를 배려하는 것,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이 모든 게 홍익인간 정신의 실천이에요.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홍익인간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경쟁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시험 점수 잘 받는 학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사람을 키우는 교육 말이에요. 9강 홍익인간과 현대 사회의 문제들. 현대 사회는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양극화, 환경 파괴, 혐오와 차별, 전쟁과 분쟁. 이런 문제들 앞에서 수천 년 전의 사상인 홍익인간이 무슨 해답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홍익인간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나만 잘 살면 된다. 우리 집단만 이익을 보면 된다는 이기적 사고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홍익인간은 이런 사고방식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건 나와 남,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국경을 넘고 인종을 넘고 종교를 넘어서 모든 인간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죠. 기후위기 문제만 봐도 그래요. 어느 한 나라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인류가, 아니 미래 세대까지 생각하며 함께 행동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홍익인간 정신 아니겠어요? AI 시대, 기술혁명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도 홍익인간의 실천입니다. 10강 홍익인간, 미래를 향한 비전. 자,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탐구한 홍익인간 사상이 우리에게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홍익인간은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를 위한 비전이에요. 세계화 시대,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홍익인간은 국수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열린 보편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만이 목표일까요? 저는 홍익인간 정신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독특한 가치라고 믿습니다. 한류, K-팝, K-드라마도 좋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홍익인간이라는 철학과 정신을 세계와 나누는 것이 진정한 문화적 기여가 아닐까요?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상이 필요한 겁니다. 홍익인간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북극성 같은 거예요. 당장 거기 도달할 수는 없어도 그 별을 보고 방향을 잡으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홍익인간은 결코 낡은 구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살아있는 정신입니다. 나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지 몰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 그리고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이로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을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